안녕하세요. 문화 진로의 날 사회를 맡은 김미나입니다. 문화 진로의 날은 매월 첫째 주 공과 후 2부 순서로 우리 교회 다양한 직업의 신앙 선배님들을 모셔서 간증도 듣고 그 직업에 대한 현실감 있는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어때요? 엄청 기대가 되죠? 다시 한번 엄청 기대가 되죠? 그러면 그 첫 시간으로 곧 있을 중간고사를 위하여 또 다양한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첫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인사.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보는 얼굴이지만 오늘은 제 활동명 용쌤으로 여기에 나온 거라 조금 더 긴장되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 선생님으로 우리는 매주 보지만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저희? 네, 앉으시죠. 네. 네. 일단 제가 소개를 하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편입해서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수업이 많아서 공부를 다 못 끝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 아니고 출신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네루 대학에 IT 연수를 좀 언어 연수랑 그렇게 해서 영어 연수를 갔다 왔는데 함정은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 네, 지금 아무튼 예전에 지금은 이제 코딩인데 프로그래머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국제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지금은 수학 교육에 몸담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군 중위 제대했습니다. 제 프로필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에 관련된 얘기 또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제가 한 15년 정도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 교육에 몸담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문조사 했었죠.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곧 있을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제 전공 분야인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춤춰달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진리에 대한 답변의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이 가장 기대되는데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지난주 설문조사 결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중등부, 고등부를 좀 제가 나눴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본인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51%의 친구들이 그렇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잘하나 봐, 우리 중등부.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성적으로 본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중간쯤이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많았고, 상위권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 볼까요? 네. 고등부는 본인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네.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치겠다. 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고등부.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 고등부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둘 다 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예체능을 괜히 넣었어. 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체육이 좋아서 많이 했고, 그런데 조금 봐야 할 부분은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 중에 수학이 가장 많았어요.
왜지?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왜지? 네, 그리고 예체능 도무지 없다도 좀 많았고, 네, 도무지 없다. 예체능이 1등이었습니다. 압도적 1등. 자, 다음. 그 다음에 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었죠. 그래서 한 절반의 친구들은 그렇다라고 답변했고요. 한 절반의 친구는 없다라고 아직 생각을 못 해봤다. 뭐 이런 답변이 생각하기 있었어요. 싫다. 네. 네, 생각하기 싫다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심리 상담사, 변호사, 뭐 이렇게 있는데 가다 보면 네, 카페 사장, 치킨집 사장, 너무 좋은데 치킨집 사장. 네, 그 다음에 다양하게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만화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꿈꾸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였습니다. 다음요. 이제 게임에 조금 예민하죠. 게임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어요. 게임은 본인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42%, 아니다라고 58%, 거의 뭐 박빙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게임을 얼마나 하시나요?라고 말을 했을 때 조금 놀랄 만한 결과였어요. 매일 1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라고 답변한 친구가 절반 정도의 친구가 매일 1시간 이상 게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너무 웃겼던 게 본인은 게임을 많이 안 한다, 아니요라고 해놓고 매일 1시간에 체크한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매일 1시간 정도는 금방이라, 조금이라니 말이죠. 네. 내 기준은 많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이랬어요. 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 요거는 그렇지 않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도 두 명이나 있었어요. 폰에 관련된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잘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네요. 게임을 이렇게나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 문항들 중에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문항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결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우선이냐 공부가 우선이냐는 문항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땠었나요? 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친구들은 갑자기 빛이 나요, 막. 70% 이상의 학생들이 신앙이 먼저다라고 말을 했고 조금 이런 질문이었지만 공부와 신앙이 같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제법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어요. 사실 이 문항은 질문이 틀렸어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자고 이런 이제 문제를 올려봤거든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공부와 신앙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가요? 미나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나쌤은 사람인가요? 여자인가요? 저는 여자 사람이죠. 그렇죠. 여자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 좀 곤란한데. 죄송해요. 리허설과 달랐나요? 네. 아무튼, 네. 신앙하고 공부도 이런 이제 포함 관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부분집합이라고 있는데요. 부분집합 관계. 부분집합. 내 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 포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공부가 있는 것이지 신앙과 공부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무슨 말인가요? 저 시대의 종들, 직업을 말하는 거죠. 종들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뒤에 말씀 뭐냐면 상전들아 니네 종들을 마음껏 부리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주를 사랑하듯 경외하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보면 그게 공부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 예배도 가족도 그리고
공부도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1순위가 하나님.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순위 하나님, 2순위 가족, 3순위 공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순위 하나님, 2순위도 하나님, 3순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왜 그렇냐면요. 1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순위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3순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죽게 하듯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는 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하는 것이 세상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사역하는 일을 하시죠. 저는 수학 선생으로 수학을 가르쳐요. 우리 미나 쌤은 딴짓하고 계시네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는 언어 죄송합니다. 치료합니다. 네. 네, 미나 쌤의 일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가 바로 주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한 집에 가서는 내 삶의 예배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네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공부라는 이 말씀은 선생님 나는 공부 아니고 나는 체육인데요. 나는 미술입니다.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공부라는 이름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체육을 한다, 미술을 한다, 음악을 한다.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와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이제 찬양팀 모임이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걸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두 개가 아니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문지 질문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신앙과 공부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타임테이블, 주말 타임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와우, 네. 제이예요. 김정선 학생입니다. 네. 김정길 목사님과 김종선이 합쳐진 김정선 학생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죠. 네. 가상의 인물입니다. 네. 이런 반응을 보니까 좀 민망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제가 토요일 날 10시쯤 늦지막히 기상을 했어요.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뭐 해요? 이불 밖에 나오기 싫죠? 이불 속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보강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보강을 하고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양심이 있으니까 학원 숙제는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낮에 제자 훈련이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5시 반부터 한 30분간 저녁을 먹고 오늘 뭐 이것저것 했으니까 저녁에 휴식을 좀 취하면서 게임을 해요. 가뿐히 2시간 정도? 뭐 2시간은 금방이니까요. 그죠? 순삭이죠. 그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시험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시험 공부만 하는 건 아니야. 뭐라 돼 있어요? 시험 공부 및 유튜브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엔 또 10시부터 또 2시까지는 시험 공부 및 SNS.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누워 가지고 또 잠자기 전에 마지막 그 쇼트 동영상 이런 거 봐야 되죠. 이렇게 좀 보다가 제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시쯤 취침을 해요. 그다음 이제 주일을 아침 스케줄을 이제 한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집에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는 뭘 이제 살 걸 잊어먹었어. 그래서 다시 나와서 신선노무로 가서 스커트를 하나 구매했어요. 2시간 동안. 정선이가 여자였네요. 그렇죠. 네. 네. 정선이가 여자였어요. 네. 네,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주일 예배도 좀 드렸고 저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쉬는데 심심하니까 게임도 좀 하고 그럼 이제 공부를 좀 할라 했더니 엄마가 외식을 하자고. 그럼 가야지. 가야죠. 그렇죠. 네. 8시에 외식, 8시까지 밥을 먹고 그 뒤에 또 뭐예요? 시험 공부 및 유튜브. 그다음 휴식 및 SNS. 그러고는 1시 반쯤 이렇게 취침하는 이런 스케줄이었어요. 조금 이제 오버하기는 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정선 학생의 스케줄 중에 버리는 시간 없나요? 너무 슝슝슝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손 얹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정말 토요일에 몇 시간, 주일 아침 이 몇 시간이 내 공부에 치명적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바쁘고 힘든 줄만 아는 우리 학부모,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말고 저는 이제 15년 동안 여러분 가장 근처에서 봐왔잖아요. 저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 그 몇 시간이 내 공부에 치명적이에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자, 쌤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중의 모든 시간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제가 공부있기 때문에 공부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이제 인물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이 집에서 그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종이었는데 그 종 중에 가장 대방으로 올라가서 재산을 관리했죠. 요셉이 가만히 게으르게 멍청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본인의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가요? 솔로몬하고 딱 1대1로 파이트 했을 때 어땠어요? 물맷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팍 던졌는데 골리앗 옆으로 샥 지나갔어. 그러면 1대1로 뻘쭘했겠죠. 이마에 딱 갖다 맞은 건 어땠어요? 평소에 본인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었어요? 가축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나쁜 짐승들로부터 본인의 양떼를 보호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죠?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고 바울이 만든 텐트는 정말 허접했을까? 아니, 그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쌤이 확신컨대 바울이 만든 텐트는 아주 명품이었을 거예요.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든 천막이었기 때문에 아주 명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비전도 없이 시간 지나간 대로 끌려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압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고등학생 고학년이 되어가면 정말 바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이든 찬양팀 연습이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려야 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오기 전이든 마치고 나서든 어금니 꽉 깨물고 그 시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피곤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반드시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지금 국영수 이거 말고. 그런데 당장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다고요? 직장을 다녀보셨으니 아시죠? 네. 그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되면 일이잖아요. 일이에요.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부는 못하는 거, 공부를 못하는 거, 그거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다시 한번 공부를 못하는 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지만 그 직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럽네요. 죄송해요. 부끄러워.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듯 하지만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우리 친구들이 곧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죠. 벚꽃이 휘날리면 이제 중간고사를 쳐야 돼요. 재밌겠죠?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꿀팁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중간고사.
그 중간고사라는 시험은요, 친구들, 중간고사라는 시험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출제를 누가 하고 있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하죠. 저 멀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수님이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내가 배우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지금부터 학교 수업 시간에 시험 칠 때까지 절대 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한 이맘때쯤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를 하거든요. 4월 이제 5월 달에 치면 이맘때쯤 이 문제집에 이런 문제집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출제를 해요. 맞죠, 김하진 선생님? 네, 맞다고 합니다. 고개 지금 끄덕이셨어요.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직 어제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출제했어. 그리고 다음 날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수업에 들어가서 얘들아 이 내용 중요하다라고 할까 안 할까? 하겠네.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얘들아 이거 별표 너무 중요해. 이거 시험 나온다. 맞네. 지금부터는 지금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물론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는다. 중간고사 성적 향상의 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획을 반드시 세우세요.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는, 물론 이게 계획을 세우면서 세워라 내워라 계획 세우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막 시간을 다 쓰는 친구들도 많고 계획을 세워도 안 지켜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나 계획을 세워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남은 게 얼만큼 알 수 있지. 나는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대부분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짧은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중간고사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제 되는데 아니면 내가 사는 대로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넘어가고 내일 그러면 오늘은 좀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특히 지금 이맘때 4월 첫째 주죠. 5월 첫째 주에 시험 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맘때 해야 될 것은 시험 치기 직전에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야, 저 필기한 거 좀 빌려주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의 필기한 거, 필기를 꼼꼼하게 지금 잘 챙겨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 쌤들은 프린트를 많이 내주세요. 맞죠? 그 프린트에서 나올 확률이 제법 높아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랑 필기한 거를 꼼꼼히 챙겨야 돼. 바로 지금 이맘때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은요. 암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단기간에 하는 시험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잘 암기하느냐 뭐 이런 걸 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뼛속까지 이과라 이게 통째로 부지런히 막 통째로 뭔가를 외우는 그런 문과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은 잘 몰라. 그런데 선생님이 아는 건 이거예요. 그 열심히 해야 그 전부 다 외울 수 있지만 그 열심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 구조화란 뭐냐면 내가 100개를 처음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를 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외운다는 말이에요. 모든 내용이 그래요. 그룹을 지어서 공부를 하는 처음부터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외워놓으면 그것을 다시 인출하기가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그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평소에 공부할 때 조금씩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암기를 하고 나면 원래 그렇잖아요. 24시간 지나면 머릿속이 참 순결해집니다. 그죠? 백지가 되죠. 머릿속에 뭐 안 남아.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생님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들으면 약간 조금 그러실 수 있지만 특히나 이거는 고등학생을 위한 팁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내신으로 바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를 시험 치고 나면 그 네 번 시험을 치는데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다음 기말고사에 그 부분이 내용만 달라지지 그 부분이 여전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뒤에 생각해보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생각해보기에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냈어. 그러면 기말고사에서도 그 생각해보기에서 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프린트해서 활용해서 냈어. 그럼 프린트를 다음에 또 거기서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치고 머릿속에 그 시험 친 게 다 사라지기 전에 그거를 시험지를 다 펴놓고, 물론 시험 치고 열받아서 이제 구겨 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잠깐 두고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선생님이 어디에서 출제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현실적인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졸면 죽는다. 여기서도 적용이 되겠네요. 중간고사는 이런 팁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올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친구들 잘 듣고 있나요? 진짜? 질문 중에 사실 뉴진스 하이보이 춤춰달라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한번. 왜 이래요? 장난이 있잖아. 그러면 용쌤 대신 내가 한번 쳐보겠다. 물론 상품은 걸려 있습니다. 선생님 물 한번 드세요. 한번 쳐보겠다. 어머, 손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우리 저 친구는 사실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춤추는 걸. 저 새 친구 마스크 턱에 걸치고 턱스크 하고 있는 친구. 예, 한번 나와보겠어요? 뉴진스 하이볼 가능한가요? 음향? 그 후렴 부분만. 나옵니다. 후! 뭐야, 잘해! 우와, 아이돌 준비야! 나보다 더 잘해! 야, 가지마! 박수. 야, 이리 와봐! 아니, 인터뷰 거절하는 거야? 이렇게 잘 쳐놓고? 우리 진해 팀장님, 저기 선물 한번 갖다 주세요. 네, 선물 한번 갖다 주세요. 분위기 너무 전환됐어, 지금. 아이돌 준비하는 거 아니야? 저 수학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너무 재밌네. 몇 명 더 부르고 싶네, 지금. 지금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 지금 MC들 몇 장이나 남아가지고 지금 불안해 죽겠네. 이 수학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 차분해져서. 너무 잘하네. 너무 잘, 깜짝 놀랐네. 그럼 이제 용쌤의 주 전공이 이거 분위기 전환 어떻게 할 거야?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하이보이 뒤에 어떻게 지금 식은땀 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좀 합시다. 자, 네.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미나 쌤 학창 시절 수학이라는 과목 어땠어요? 전 너무 싫어했어요. 저 수포자였어요. 그죠. 네. 네. 많은 걸 오픈했네. 수학을 왜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를 싫어해서? 네. 너무 문과적인. 네네. 수학이 교육 과정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수학을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그냥 간단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리 사고의 능력, 그것이 바로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복잡한 시대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수리 사고의 능력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봤죠? 네네.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직업 200만 개 중에 40만 개가 수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수학이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더더군다나 대학에서는 수리 사고의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뽑고 싶겠죠? 그러면 수학이 점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포기하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데 월드컵을 내보내면서 손흥민하고 김민재를 딱 빼고 내보내는 거하고 같은 거야. 우리가 수학을 빼고 대학을 가게 한다는 거는 큰일. 너무 심각한가요? 너무 심각. 근데 완벽하게 이해되죠. 수학이 그만큼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인정할 거예요. 인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쌤이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수학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면서 상당히 우리 신앙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실력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충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충전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수학 실력이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어요? 지속성과 화나게 하지 반복성. 마세요, 지금. 네. 지속성과 반복성.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충전됐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 삼수를 했는데요. 삼수를 하지 않고 재수 삼수를 하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삼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삼수하는 1년 동안 사실은 뭐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에 영단어 10개, 그 다음에 1시간 수학 공부, 그 다음에 그날 배운 우리 때는 수학과 과학을 과학과 사회를 전부 다 해야 돼서 사탐 과탐을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딱 요것만 했어요. 별거 없죠.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만 붙으면 아주 별거인 계획이 돼요. 뭘까요? 바로 매일매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매일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그 계획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1년 동안 주일 빼고 1년 동안 했더니 선생님은 수능 때 100점 넘게 올랐어. 1년 동안. 수능에 100점을 넘게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들도 다 같은 비슷한 유로 그렇게 한 번에 전 한 3번 정도 단계를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렇게 수학이 성적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친구들은 개념을 이해한다는 말을 나는 다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샤프와 샤프심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뭐야? 나 문성인 줄 알아. 샤프가 샤프심. 이거 근데 제가 써보니까 수학이 가장 예쁘게 글자가 써지고 이 샤프가요. 진짜야.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 샤프심이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예. 자, 제가 지금 퀴즈 아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함수 배우죠. 1차함수, 2차함수. 네. 고등학교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막 이렇게 막 배워요. 많은 함수들을 배웠어요. 자, 그 개념을 우리 다 알고 있나요? 자, 아니요. 내가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손. 1학년 아직 안 배웠죠? 네. 어쩔 수 1학년 없네요. 어쩔 수 어쩔 수 없지만, 없네. 우리, 함수가 뭔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다. 없어? 하이보이 그렇게 손들더니? 네. 어쩔 수 없네요. 안타깝네요. 그럼 상품 절 있다니까. 주시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네요. 자,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과정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념 이해와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과 내용을 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어떤 친구가 99단을 막 외워. 91은 9, 92, 18 막 열심히 외워요. 97, 63이죠. 그렇죠. 네, 97, 63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거야. 9를 7번 더하면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계산하는 거야. 9 더하기 9는 18, 18 더하기 9는 27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9구단을 외운다는 것은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9구단이 덧셈의 중복 연산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9를 다 7번 더해 실제로 7번 더하고 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쉬운 내용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실제로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개념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인가? 내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내 언어로 내 생각을 내 언어로 표현해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틀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학은 어떤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문제집을 새로 사면 내가 막 풀고 그거 동그라미 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 저네요. 실제로 너무 재밌어. 동그라미 많이 나오면 너무 재밌어. 되게 뿌듯하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수학 문제집을 사서 동그라미 치는 그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언제부터 공부하는 거냐? 틀린 것을 내가 다시 풀어보고 알아가는 그 순간부터 수학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니야. 실제로 동그라미만 치지 틀린 거에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에 집중하시라. 이게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3장 정도 넘겼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질문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였는데 요거는 네, 목사님께서 질문을 마지막 마지막 답변해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니까 요 질문에만 이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문화진로의 첫날 이제 첫 시간이었고 내용도 내용이고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시간에 압박에 못 이겼는데 너무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하기는 하네요. 네. 이제 중간고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어차피 수학을 우리 친구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 학년 무관, 시간 무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수학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엄청난 도움을 거예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주보에 번호 있으세요. 보고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실 텐데요. 아까 질문지 마지막 질문 해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오늘 이 토크쇼를 통해서 한 친구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친구가 났냐면 지금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로봇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학업 가운데 시간을 보냈냐. 여러분, 방금 우리가 김용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이제 인지는 했죠. 인지하셨죠? 그 다음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아까 그 홍승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에는 너무나 내가 낮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건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라는 그 물음표만 가지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승현아, 너 지금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중고등부 총무였거든요. 승현아, 너가 지금 이러고 물음표로 달려가고 정말 이거 하고 싶으면 너가 지금 결단하고 이것을 해내야 된다.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봐봐. 너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얼마나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냐. 너가 이 폰 가지고 막 보고 있는 것들, 너가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 한 톨 한 톨만 너가 이것을 마음 갖고 지내면, 해내면 분명히 네 꿈 이루어진다고 목사님 이야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어떤 결단을 한 줄 알아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휴대폰과 자기 집에 있는 PC를 아버지께 맡겼어요. 시험 기간에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30점이나 올랐어요. 평균. 그 녀석이 한 60점대였는데 90점으로 올랐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결단하면 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전에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지금 복음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4가지 표시가 있어요. 하트표가 보이죠? 저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표시를 봅시다. 나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뉘어졌어요. 뭘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고
나뉘어졌던 이 관계가요, 누굴 통해? 세 번째 그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이것을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물음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내 힘으로 걸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 내 삶의 판도가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한 우리가 토크쇼를 통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내가요, 아무리 해도 이 휴대폰 때문에, TV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주신 이 비전들 내가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소망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복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우리가 강일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모든 것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내 수고와 내 결단이 있어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 내가 내 비전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얼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방향과 방법들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내 머리는 알지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힘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 유혹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 나를 흔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비전 품은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후 한 주간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간이 좀 늦었죠. 우리 차량 운행 바로 가기 전에 우리 나가